오늘 막대가자 데이잖아요. 아, 이거 고마워요. 이거 말하는 거 보고 안 들리는 거 얘기해 줬나 보네. 오늘 막대가자 데이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어제 11월 10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 기념일이고 이제 2주년이 됐는데 어제는 와이프가 저희는 근데 막 결혼 기념일 이런 거 별로 안 챙기거든요. 오히려 결혼 기념일보다도 그냥 사귄 날짜 그때는 좀 챙기는데 근데 어제는 막 와이프가 오랜만에 그 막 콤프로스트에다가 초콜릿 녹여가지고 발라서 막 초콜릿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거, 어젠가 그저껜가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아기를 봐주시는데,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고, 가까운 데에 계시면서 이제 저희 출근할 때 맞춰서 저희 집에 와서 아기 봐주시고, 이제 저희 퇴근하면은 이제 다시 퇴근을 하시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몬드 빼빼로를 사가지고 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 챙겨왔는데 이따 먹어야지.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뭐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뭐 고마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마음을 표현을 해도 좋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 저는 오늘 막대가자데이인 것보다 오늘 새벽에 그거 있었잖아요. 애플에서 그 원모어 띵 발표한 거 아세요? 그래서 원래 애플에서 이제 올해 초였나요? 원래는 맥북이나 뭐 맥 미니 같은 데서 CPU로 인텔에서 나오는 칩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CPU를 개발을 하겠다 해서 뭐 앞으로 맥이나 뭐 맥북이나 이런 거 우리 걸로 전환을 하겠다 선언을 했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처음 맥북이랑 뭐 맥북 프로랑 맥 미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이제 다 같은 앱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인텔을 이거 관심 있으세요? 앞으로 인텔 칩을 버리고 완전 자기네 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자기네 생태계가 딱 구축이 되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딱 연속적으로 다 자기네 환경에서 개발된 앱을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되게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참고로 맥바입니다, 맥바. 애플바. 지금 쓰는 것만 해도 아이폰, 또 뭐야,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프로도 샀어요. 지금 배송 중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소리를 한번 해보고 화면 공유를 해봅시다. 요거 우리 수업할 때 필기 쓰는 이것도 아이패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그리고 수업 좀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11시 45분부터 미팅이 있는데 그거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거예요. 저번에 뉴럴 네트워크의 개론을 좀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요거 강의 자료 미리 보신 분들 있어요? 이거 오늘 좀 수식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막 다 뭐, 전부 다 막 딸딸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어떻게 이게 유도가 되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사실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결국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저번에 봤듯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동일한 구조가 각각의 레이어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그래서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 그 전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되게 복잡한 형태란 말이죠. 그냥 직접 구하려면 되게 복잡한 형태인데 그거를 좀 쉬운 형태로 그나마 좀 쉬운 형태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결국 백프로파게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EM 메소드라는 걸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게 결국에는 MLE를 구하는 과정이었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뭐 E 스텝이랑 M 스텝이라는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도를 할 때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감마라는 애였는데 이제 얘를 통해서 좀 쉽게 정리가 됐잖아요. 쉬운지 안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되죠, 정리가. 좀 쉬운 텀으로 정리가 돼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요. 근데 이걸 하는데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이제 뭐 동일하다는 건 아닌데 조금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게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로컬 그레디언트 내지는 뭐 로컬 에러 내지는 에러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가 정리가 돼서 나온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우, 수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막대가자 데이. 앞으로 좀 의미 있는 걸로는 CNN, RNN, 오토엔코더 할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요런 좀 토픽들이 나오고 건강을 하겠네요. 네, 오늘은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결국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앞으로 향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풋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리고 각각이 풀리 커넥티드로 이어져 있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했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아직 노테이션이 따로 명칭을 안 했는데 이거 결국 각각의 웨이트 예를 들면은 L 바이 1 레이어에서 L번째 레이어로 갈 때의 웨이트 이거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했었죠. 기억나세요? 원래 앞 레이어의 출력 값에는 이제 웨이트 벡터를 하나 곱하면 이렇게 다음 레이어 하나에서는 벡터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위치에서 요 전체 인풋들에 대해서는 요거 벡터 하나, 요 웨이트로 이루어진 벡터 하나를 곱하면 됐는데 만약에 이제 그럼 여기 이 레이어 전체에서 구하려면
앞 레이어의 출력값에다가 이제 요 웨이트, 각각의 웨이트 벡터를 쌓은 웨이트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W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인풋 전체에 대해서 웨이트를 한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 이렇게 썼었죠. 뭐 첫 번째 레이어인 걸 표시하려고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1이라고 썼네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 Y1이라고. 여기는 A1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Y1이라는 걸 썼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웨이티드 썸이죠. 그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다 했죠.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도 몇 개 봤었죠. 기억나세요? 액티베이션의 펑션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액티베이션 펑션 기억나는 거. 그쵸, 시그모이드.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또 뭐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이런 거 봤던 거 기억나요? 뭐 요런 형태라던가 뭐 이런 형태라던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앞선 레이어에 요게 1로 들어오고 이제 웨이티드 썸에 또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제 전체 대입을 해서 전개하면 또 요렇게 되고 또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또 요거를 취해서 세 번째 아웃풋을 구하고 그래서 쭉 전개를 하면 여기 차례대로 맨 처음에 인풋이 있었고 여기가 첫 번째 레이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레이어 해서 쭉쭉쭉 해서 여기가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됐죠. 그리고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다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한다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 계세요? 넘어갑니다. 오늘 영 썰렁하네 요즘에. 뭐부터 볼까? 요거 오늘의 시작은 여기에요. 노테이션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각각 이 변수를 뭘 쓰고 위첨자나 아래첨자가 아래첨자인가요? 뭘 의미하는지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익숙해져야지 뒤에 백프로파게이션 가서 안 날아가요.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아요? 오늘 한번 보여줄까요? 백프로파게이션? 오늘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 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여기도 봐요. 이게 뭐야, 이게. 이 꼬부랑 글자들과 이 현란한 아래 첨자, 위 첨자는 도대체 뭘 하는 일들인가? 오늘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백프로파게이션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수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진짜 집중해야 돼요. 오늘 진짜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지 이거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어, 여기, 여기가 L번째 레이어죠. 이 레이어니까 L을 썼겠죠. L번째 레이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L-1번째 레이어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L-1번째 레이어는 이제 0번째 노드가 있어요. 0번째 유닛이라고 할게요. 얘는 바이어스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1 넣은 거죠. 1. 보통 1 하나 넣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유닛이죠. 첫 번째 유닛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M L-1번째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 L-1번째, 그러니까 한 칸 앞에 레이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L번째 레이어 말고 그 하나 앞에 레이어니까 L-1번째 레이어잖아요. L-1번째 레이어에는 유닛이 몇 개 있냐면은 요 라지 M개가 있다는 소리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라지 M개 더하기 한 개 바이어스까지 해서, 그쵸? 그리고 라지 M, 그러니까 라지 M으로 어떤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를 표현할 거고, 거기 밑에 아래 첨자로 L-1을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라지 M 중에서도 L-1번째 레이어의 유닛의 개수기 때문에 M, L-1 이렇게 표시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L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ML개 내지는 ML 더하기 1개의 유닛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죠. 그 중에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 뭐냐면 K번째 유닛만 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레이어는 L번째 레이어고, 그럼 여기에도 0번째부터 라지 M 스몰 L개, 그러니까 라지 M의 아래 첨자 스몰 L개의 유닛이 있을 텐데, 그 중에 K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K번째가 있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요거 말고도 바이어스 터민 1도 하나 있겠죠? 내지는 뭐 Z0의 L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요거까지 여기서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액티베이션 단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헷갈려요? 괜찮죠? 그러면은 요, 요 액티베이션 값, 요 앞에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에 각각의 웨이트, 얘네 다 스칼라입니다. 여기도 다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ZL은 뭐냐면 뭐 1 곱하기 WK0의 L 더하기 이제 A1의 WK1의 L 더하기 두 번째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각 유닛에서 나온 아웃풋은 A, 액티베이션이기 때문에 A를 붙인 거예요. 그 액티베이션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진 게 Z가 될 거고, 그러면 이 Z에다가 여기서 뭐 쓰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마 쓰네요. 이제 시그마 L, ZKL을 하면은 AKL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웨이티드 썸이고 요거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게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아직 노테이션이에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 W, K 뭐 썼냐 여기는? KJ를 할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L-1 레이어의 J번째 유닛, 그러니까 요 J번째 유닛에서 L 레이어의 K번째 유닛으로, 여기서 1로 가는 웨이트죠. 그쵸? 여기서 1로 가는 겁니다. J번째에서 K번째로 가는 웨이트고, 이제 도착하는 레이어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W니까 웨이트인데 그 웨이트면은 결국 어떤 유닛에서 어떤 유닛으로 가는 웨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지금 노테이션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ZK의 L이었죠. 요거는 L 레이어의 K번째 유닛의 웨이티드 썸이었고, AKL은 뭐냐면 L 레이어의 K번째 유닛의 액티베이션. 그 말인즉슨 요거죠. 여기서 시그마 L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죠. L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을 전체 뉴럴 네트워크에서 다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레이어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쓰고 뭐 어떤 레이어에서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을 쓰고 하니까 뭘 고르든 자기 마음이고 그거를 시그마 펑션으로 쓴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노테이션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노테이션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효율적으로 노테이션을 잘 만들면은 사실 노테이션 안에 노테이션은 편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테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관적으로 편하게 이해를 하려고 쓰는 게 노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뒤에 전개하는 내용들이 막 되게 되게 막 엄청 막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노테이션만 잘 확인해 보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텀을 나타내는 건지 진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익숙해져야 돼요. 뒤에 가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가서는 진짜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헷갈려줘도 막 그냥 막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테이션은 내가 숙지를 해야 돼요. 네, 노테이션은 숙지해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요것만 보면은 이제 딱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다 구분해서 썼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진짜 이제 스칼라랑 벡터 구분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스칼라 버전에서 쓴 거죠. 근데 이거를 벡터랑 매트릭스 폼으로 쓴 게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K번째 유닛에서의 그 웨이티드 썸은 요 썸메이션을 하죠. J가 스몰 j는 결국 썸메이션 안에서 쓰는 어떤 더미 베리어블인데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이어스 텀을 포함하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한 거고 이제 라지 m에 L-1까지 더하는 이유는 그 L-1번째 레이어에 그 유닛의 수만큼에 대해서 더하는 썸메이션이죠. 여기 안에도 보면은 이제 도착하는 레이어랑 이제 출발하는 레이어의 유닛들이 다 노테이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 이 J랑 여기 이 J를 맞춘 이유도 알겠죠?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앞 레이어의 J번째 유닛으로부터 이제 다음 레이어의 K번째로 가는 거니까, 여기 붙은 K랑 여기 붙은 K는 맞아야 될 거고, 여기 이 L이랑 요 L은 맞아야 될 거고, 요 L-1은 요 L-1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거 결국은 근데 이 썸메이션이 하는 일이 결국 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이때 이 Z, L에는 아마 ZL의 1부터 ZM-L의 L까지. 아이고, 여기다가 쓸게요. ZL은 Z, 제가 볼드체를 필기로 쓸 때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서 표현할게요. 그럼 1부터 L, Z2의 L 해서 ZML의 L까지 들어가 있는 거의 컬럼 벡터 버전일 거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거 마이너스 1인데 뭐 A, 잠깐만요. 디멘션을 맞추려면 여기도 0을 포함하는 게 맞겠군요. 요렇게 쓰고, 잠시만요. 나 왜 갑자기 헷갈리지? 벡터에, 아, 그쵸. 여기가 매트릭스로 바뀌겠죠?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아마 WL은, 아, 여기 첫 번째 줄이 뭐겠어요? W, 0, 0, L, W, 0, 1, L, W, 0, 여러분 너무 작나요? 잘 안 보이나요?
더 얇은 거 없나? 여러분 여기 첫째 줄만 생각해 봐봐요. 여기 첫째 줄. 그럼 여기 첫째 줄의 첫 번째 값은 어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W 다 도착은 0이 될 거고 출발점이 달라지겠죠. 요런 거를 이제 행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요 Z는 W 곱하기 A라는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요거, 요 부분은 요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쵸? 요거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냥 스칼라들의 뭐 웨이티드 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행이나 열로 잘 쌓으면은 이거를 벡터랑 매트릭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요거 코스트 펑션까지 하고 요 두 페이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아닙니다. 지금 쉬었다 합시다. 40분까지만 쉬었다 합시다. 오늘 좀 복잡한 게 많으니까 많이 쉬었다 갑시다. 40분까지 쉴게요, 여러분. 40분까지 쉬면서 좀만 뇌를 잠깐 식히세요. 녹화 잠깐 중지할게요. 여러분들, 가끔 이메일로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좀 들어오냐면은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확률 공부에 대한 좀 부족함을 느끼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확률을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삼천포에 빠르게 빠질게요. 하나는 손으로 많이 써보세요. 이게 확률에 대해서 그냥 막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그냥 제가 막 강의 자료로 술술술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뭐 모니터나 프린트를 해서 눈으로만 보면은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손으로 꼭 따라서 내가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고 아니면은 뭐 많이 따라해보면은 이제 내가 좀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뭐 안 보고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느는 것 같아요, 확률은. 특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테이션에 대해서 방금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노테이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노테이션만 이해를 잘해도 내가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잘 이해하는 만큼 내가 노테이션을 잘 써요. 그러니까 손으로 많이 써보세요. 손으로 많이 써보고 그리고 손으로 많이 써보면서 좀 의미나 뜻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미한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음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이즈 디오렘이랑 그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하면서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포스테리어 결국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쓰면은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건데 요 두 개의 의미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그냥 어떤 조건, 어떤 데이터도 없을 때 내가 어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분포랑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제 세타에 대한 나의 어떤 지식이잖아요. 프로바빌리티의 형태로 나타난. 그리고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는 라이클리후드와 베이즈 띠오렘을 가지고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변수나 어떤 샘플, 그리고 그걸 통해 달라지는 어떤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률은 사실 그냥 수식 써 놓은 것만 보면은 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상수로는 뭐 더하는 거 아니면 곱하는 거 말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확률에 대해서 어렵게 막 써진 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막 이꼴, 는이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는 뭐고, 는 뭔데, 는 해가지고 뭐서부터 뭐까지 가는데 이 각각의 이꼴을 넘어갈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한 번 변환을 할 때는 그냥 되게 당연하게 다 넘어가는 건데 이게 계속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랑 끝에 유도가 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요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잘 연습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교재를 추천을 드리면, 저희 부교재로 선정한 이제 비숍의 패턴 리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는 책, 요거 정도만 떼면은 제 생각에는 뭐, 머신 러닝 기본은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코스트 펑션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일단 미니마이즈 하면 좋은 애예요. 우리가 보통 뉴럴넷에서 많이 정의를 하는 코스트 펑션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건데 어 요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 일단 정의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타겟 밸류 이거는 이제 원 오브 K 코딩입니다. 그쵸? 0 또는 1로 표현되어 있는 타겟 밸류고 이제 Y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종적으로 나오는 Z값 있었잖아요. 그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기 전에 웨이티드 썸 Z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한 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꼴로 해서 Y라는 애를 만들고 그 Y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에 이제 타겟 값을 곱해서 구하는 얘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은 확률에 대한 확률이나 어떤 통계나 이제 확률적 추론에 대해서 좀 이제 어려운 주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나 요거 또 뭐가 있을까? 요거를 알면 제 생각에는 학부나 석사생 중에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어 좋아요. 잘 아는 거예요. 그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만 잘 이해해도 제 생각에는 학부 수준에서는 꽤 잘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개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아 근데 MAP가 조금 더 어려워요. MAP가 약간 더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트로피
뭐 엔트로피 중에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도 있고 뭐 렐러티브 엔트로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쿨백 레이블러 다이버던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런 것까지 이해하면은 이제 석사나 박사 전연차 잘 안 해.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였나? 잠시만요. 좀만 찾아보고 올게요. 그쵸. 이제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 이거 근데 좀 옛날 주제인데 이제 뭐 확률이나 뭐 확률적 추론하면은 이제 좀 끝까지 가면은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 뭐 크레머, 라오, 로어 바운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박사치고도 기본은 하네. 이렇게 난이도별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가 있으면은 우리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이나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뭐 못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정의가 되는 거 알잖아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 자체는 로그 P의 평균값이에요.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썸메이션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로그 P죠. 요렇게 나와요. 뭐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인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고 뭐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이면은 뭐 인테그랄로 바뀌겠죠. 근데 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뭐랄까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냐. 근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이랑 무질서라는 개념을 좀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확률이랑 무질서랑 뭔 상관이야? 근데 뭔가 무질서하다. 뭔가 확률, 뭔가 랜덤하다. 무작위적이다. 무질서하다. 약간 이런 게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 뭐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아까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좀 궁금하면은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다 얘기해드렸어요. 어더 리딩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질서하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안 뻔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값이 있는데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확률 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검은색에서 이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면은 어떻겠어요? 좀 뻔한 값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 파란색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추출하면은 좀 덜 뻔한 값이 나오죠. 일종의 분산이나 분포랑도 관련이 있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파란색 이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가 더 무작위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미 답을 써놨는데. 파란색이 더 무질서하다 내지는 무작위하다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내지는 무질서도. 그쵸? 요런 컨셉에서 나오는 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 그러면은 파란색의 엔트로피, 그 파란색의 확률 분포에서 엔트로피를 구해보고, 검은색의 확률 분포에서도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란색일 때 엔트로피가 더 높게 나와요. 더 무작위하니까.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나 렐러티브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포 사이의 정보량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정보량이라는 것도 그 결국 안 뻔한 샘플이 가진 정보량이 더 많겠죠. 이해되세요? 검은색 분포에서 샘플을 뽑으면은 거기서 추출한 샘플은 정보량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뻔하잖아요. 어떤 값이 나올지 좀 뻔해요. 근데 파란색 분포에서 뽑는 샘플은 각각의 데이터가 갖는 정보량이 많아요. 검은색에 비해서 많아요. 왜냐하면 덜 뻔하니까, 안 뻔한 값이 나오니까. 요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무질서도라는 개념이랑 어떤 정보량, 그 확률이 결국 이제 여기 가면은 뭐 인포메이션 티오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뭐 엔트로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결국 확률이랑 정보라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내지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어떤 정보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정보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에는 정보량이 빵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확률 분포니까. 똑같은 확률 분포 두 개 사이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렐러티브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분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두 분포 사이에 정보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낮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일단 그냥 의미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크로스 엔트로피는 결국 요 t 값이랑 요 그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구한 요 y 값이랑 그 아까 엔트로피의 정의가 t 로그 p였잖아요. 근데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면은 여기 두 개를 서로 다른 분포로 가져가거든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구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내지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t 여기 뭐 n분의 1로 노멀라이즈를 하긴 하는데 여기 이 타겟 밸류랑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구한 값이랑 두 개 사이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어내야 할 창값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y 값은 이제 학습을 통해 출력한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학습이 결국 이 두 개가 비슷하도록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밸류랑 이제 우리가 출력해낸 y 값이 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해진다는 어떤 비슷해지는 걸
잴 수 있는 어떤 도 어떤 측정한 값, 메저라고 하죠. 어떤 메저로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선정을 해서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코스트 펑션으로 정의를 했고,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학습이 잘 됐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두 개의 값이 더 비슷해졌다는 뜻이니까. 네. 요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우리. 더 자세하게는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 정의가 되면은 우리 옛날에 했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능해지잖아요. 그 외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앞에 뭐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할 건데 이제 거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나옵니다. 아, 이거 왠지 다음 주 수업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기억나죠? 랜덤으로 하나 내지는 일부의 샘플을 뽑아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었죠. 요거 우리 중간고사 이지선다에 나왔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단순히 WIJ만 있는 게 아니라 L도 있죠. 그래서 L은 1부터 라지 L까지 있을 거고 I나 J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그 노드의 수만큼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라미터가 지금 있어요. 그거를 행렬로만 나타내도 이제 각각의 레이어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우리는 그거를 요 엔트로피, 우리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잖아요. 포스트 펑션으로.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x 이퀄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없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x 이퀄 x 플러스 1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x에다가 1 더해서 다시 x에다 넣으란 뜻이잖아요. 여기 이 여기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의 이런 뜻이에요. 아, 여기 좌변이랑 우변에 사실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쵸? 여기 첫 번째, 요 두 값이 사실 같은 값인데, 이게 같다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새로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거를, 뭐, 이렇게도 쓰죠. 뭐, new 값에다가, 얘 올드에, 뭐, 에타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드에다가는 다시 new를 넣어서, 이렇게 반복을 해라 이거죠. 근데 요거를 그냥, 이제, 왼쪽 화살표로 그냥 배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요거 구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요거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거 구하기가 어려워서 등장하는 게 뭐다?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다. 네. 요 백 프로파게이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 프로파게이션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아니라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 어,
일단 두 개의 함수에 여러분 약간 그 전공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커버하고 가는 건데 요거 두 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곱한 거 미분하면? 요거 두 개 곱의 미분 어떻게 되죠? 얘기해 볼 사람. 그쵸, 주성 씨. 앞에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죠. 이거 곱의 미분이죠. 요거 말고 또 이런 거 있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죠. 요거 대답해 볼 사람. 그쵸. F 프라임에 G는 일단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걸 곱하죠. 일단 요거가 익숙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익숙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F라는 함수가 이제 벡터를 스칼라로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벡터 만약에 인풋을 x로 쓰고 아웃풋을 y로 쓰면 요거 벡터죠. 벡터니까 두 개를 쓴 거고 이게 스칼라죠. 그렇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입력이 벡터예요. 출력이 스칼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f를 미분하면은 얘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요거 좀 혼동되는데 이거를 초반에 정리를 할 걸. 왜 이제 와서 정리하지? f를 미분하면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대답해 볼 사람.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이거 대답해 볼 사람. 아니, 모른다. 모르는 사람. 아,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벡터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백 프로파게이션 3를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못하겠다. 한 주씩 미루고 백 프로파게이션 3까지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분한 값은 벡터가 나오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죠. 네. 그레디언트가 뭐였냐면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벡터를 그레디언트라 불러요. 네. 그럼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G 프라임은 뭐가 나오게요?
1번 스칼라, 2번 벡터, 3번 매트릭스, 4번 모르겠습니다. 요거 대충 눈치를 챈다면 얘는 행렬이 나옵니다.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를 미분하면 행렬이 나와요. 요거,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백프로파게이션 본진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일단 1번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2차원짜리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함수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f, r2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입력을 2차원 벡터로 갖고 출력을 그냥 스칼라 하나로만 내니까요. 그러면은 f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쓰기로는 아이고 깜짝이야. dfx를 dx 이렇게 써본 적 별로 없지만 결국 뭐가 나오냐면요. f를 x1으로 미분한 거랑 x2로 미분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1이 나오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조금만 바꿔볼까? 요거 2x1 더하기 3x2였으면은 요거 뭐가 나오는지 너무 뻔하죠? 2, 3 나오겠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레디언트의 예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다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사실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거거든요. 이거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거예요. 하면 벡터가 나와요. 그쵸? 그냥 벡터로 미분하면은 그냥 벡터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벡터로 만들면 돼요.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세요. 이해돼요? 또 건식 씨 말고는요. 괜찮아요? 넘어가 볼게요. 정우 씨인가 누구 수학과 아니에요? 누가 수학과가 한 명 있었는데 수학과가 보면은 이거 너무 진짜 완전 너무 그거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러면은 g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지금 만드는 거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R2에서 R3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은 G 함수도 사실 출력이 벡터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G도 볼드체로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G를 이렇게 볼드로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의 출력값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G도 볼드체로 쓸 때도 있어요. 요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 요거 지금 벡터로 가는 함수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dgx를 dg dx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3 by 2의 매트릭스가 나와요. 요거 설명하고 요거의 의미까지 살짝 느껴본 다음에 오늘 수업 종료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11시 45분 될 것 같은데. 일단 써볼게요. 예를 들어 dg의 dx가 행렬인데 얘의 ij번째 컴포넌트가 뭐가 되냐면요. 잠깐만. i가 3개. 요거 돼요. 그러니까 결국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왜 이래? 이렇게 나와서 이거 구해보면은 2, 1, 0,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야매입니다. 야매. 야, 야매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매입니다. 아까 g라는 어떤 함수를 x를 해서 y라는 벡터를 만들었다고 쳐봐봐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얘를 이게 아까 3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야매로 하면은 이거를 원래 원래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요거를 약간 요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dgdx의 d 요런 행렬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dx를 뒤에다가 곱하면 dy가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까 g 그냥 이제 볼드체 안 쓸게요. 210132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G를 X로 미분한 게 2, 1, 0, 1, 3,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GX를 Y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DG, DX에 DX를 곱하면 DY가 되잖아요. 요거를 한 번만 음미를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결국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2, 1, 0, 1, 3, 마이너스 2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dx1, dx2를 하면은 다 y라고 쓰긴 했는데 이렇게 쓸게요. dg1, dg2, dg3가 돼요.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부터 요 d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 아주 조금 변화시킬 때 뭐 해봐요. 뭐 미소 변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값이 사실 뭐냐면 G1에 X1이 미치는 영향, G1에 X2가 미치는 영향이 여기 각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요 값이 그러니까 G1에 X1이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X1을 조금 움직여 보는 거예요. X1을 조금 움직였을 때 G1은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얘에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X1을 예를 들어서 1만큼 증가를 시키면 G1은 이만큼 증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X2를 마이너스 1만큼 감소시키면은 얘만큼 비례를 해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1만큼이 반영이 돼서 감소가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나 이거 이해된다. 괜찮아요? 또 건식 씨 말고는 또 주성 씨 말고 저 임씨 아저씨 저 둘은 잘하는 것 같아. 말고 아니면 이해 안 된다. 네, 딱 하나만 얘를 딱 하나만 더 들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0에서 2파이 사이의 값을 갖는 걸 이제 R2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F 세타인데 이것도 F 세타인데 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하면은 이거 스칼라를 2차원 벡터로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여기 세타 주어졌을 때 이 점의 위치잖아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요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스칼라를 이거는 아까 했던 경우가 아닌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나와요. 코사인 미분한 게 마이너스 맞나? 요거 맞죠? 아, 나 갑자기 삼각함수 미분이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요거 사실 df d 세타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얘를 만약 그냥 x좌표, y좌표라고 하면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타를 조금 움직였을 때 x좌표가 움직이는 거. 얘는 뭐냐면 세타를 조금 움직였을 때 y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좀 더 확대해서 그릴게요. 아, 나 이거 괜한 예제를 또 한 것 같다. 여기 세타를 내가 요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늘려봐요. d 세타만큼 조금 늘렸다고 해봐봐요. 요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x 방향으로는 dx만큼 움직일 건데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d 세타만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dx d 세타 곱하기 d 세타가 돼서 그쵸? 요거를 세타로 미분한 거. 마찬가지로 여기 dy는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의 d 세타만큼 움직여요. 그 방향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 지금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수직한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봤더니 지금 F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F 프라임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요거 두 개 내적해 봐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죠. 0되죠. 이게 뭐예요? 서로 수직이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기울기, 순간에서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아유 뭐야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아유 왜 이래? 왜 이래? 우리가 기울기라는 말은 이제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이제 스칼라를 요 스칼라를 이제 스칼라로 미분을 했을 때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기울기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요 입력의 변화량분의 요 출력의 변화량이죠.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는 내가 입력이 여기잖아요. 출력이 여기고 내가 얘를 요만큼 증가시키면 y가 요만큼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입력이 되고 여기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을 하면은 벡터가 나온다 했죠. 근데 그때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요 벡터가 나오는 이 값이 결국 뭐냐면 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결국 i번째 입력이 출력 스칼라에 미치는 영향이 되죠. 마찬가지로 스칼라가 벡터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면은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을 해도 벡터가 나오죠. 이거 뭐 열벡터인지 행벡터인지 굳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요거 막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요 위에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행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건 i번째 출력에 대해서 입력 스칼라가 미치는 영향이죠.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경우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데 이거는 행렬로 나온다 했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어 i번째 출력에 대해 j번째 입력이 미치는 영향이었죠. 행렬 ij번째 컴포넌트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제 생각에는 백프로파게이션 디테일하게 다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우리 수업에서 이해를 할 때는 요 개념만 잘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내용 가다 보면은 온갖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제. 막 곱의 미분도 할 거고, 합성함수의 미분도 나오고, 체인룰도 나오고, 체인룰 빼먹었네. 어쨌든 체인룰 뭔지 아시죠? 그것도 나오고, 막 벡터 스칼라 미분, 스칼라 벡터 미분, 막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 막 엄청 섞여 있어요. 요 개념만 차라리 잘 잡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요거를 바탕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한번 훑어보는 것만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을 낼 건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때처럼 결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유도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 유도되는 과정보다는 오늘 수업한 이 내용을 더 숙지를 해주시고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 한번 훑어볼 거고 또 이제 결론은 한번 또 하이라이트를 해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금 더 시간에 약간 여유가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수업을 끝낼까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 벡터로 미분. 요거는 사실 행벡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열벡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그래야 행렬 IJ, 그러니까 요 마지막 부분까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형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수업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얘기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수업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더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백프로파게이션 마무리할게요.